송영길 대표님 거취와 관련해서 제가 방송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과연 이제 총선에 이제 출마할 거다라는, 보궐선거에 출마할 거다라는 얘기는 그 송영길 대표가 무죄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뭐 유튜브 방송에서 뭐 여러 차례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보궐선거에 출마를 해서 송영길 대표가 국회에 복귀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역할을 하는 뭐 이런 수순으로 흐름이 좀 잡히지 않겠나, 어제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 그 아마 뭐 그 박찬대 의원 지역구가 뭐 유력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공식적으로 이제 송영길 대표가 어디에 출마를 할지 인터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가 아니고요, 계양을에 출마하는 것으로 송영길 대표 계양구 을에 출마를 하겠다. 이제 본인 지역구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님 지역구죠. 사실은 뭐 지역구를 잠시 이제 빌려줬던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대통령 되기까지 본인을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방탄복을 우리 송영길 대표님이 이재명 대통령님께 방탄복을 좀 빌려줬던 거죠. 근데 이제 대통령 되시고 경호도 싹 붙었으니까 회수를 해야죠 이제. 그래서 뭐 연수구에 나가는 것도 이제 나쁘지는 않을 텐데, 어쨌건 또 송영길 대표님이 오랫동안 일궈놓은 자신의 텃밭이기 때문에 또 본인의 지역구로 돌아가는 게 뭐 모양새가 뭐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정청래가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게 좀 반칙은, 근데 뭐 경선이니까, 그죠? 경선이니까 뭐 저런 얘기 할 수 뭐 있는 거지. 근데 아직 이제 복당 결정이 안 났잖아요. 바로 복당 신청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고, 인천시당에서는 이제 뭐 바로 복당 심사에 들어가겠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복당 심사는 시당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송영길 대표의 이제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중앙당에서 아마 관여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정청래는 저는 사실 송영길의 복귀를 뭐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뭐 그 386 운동권의 한참 또 선배죠. 뭐 김민석 총리나 송영길 대표나 운동권의 또 한참 선배예요. 그러니까 사실 눈도 못 마주칠 그런 위치에 있는 인물들입니다. 제가 뭐 우상호, 이인영, 뭐 저기 누굽니까, 임종석, 요 정도 그 전대협 출신들 하고도 정청래가 이제 눈을 못 마주칠 뭐 그런 사이다. 또 우상호가 이제 정무수석 할 때 야 그 정청래 담당 일진 아니냐 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김민석 총리하고 송영길 의원은 그 더 윗세대죠. 전대협 세대보다 이제 더 윗세대이기 때문에 뭐 정청래가 감히 말을 섞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과거 경력으로 봐도 뭐 민주당에서 뭐 현격하게 이제 무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부담스럽죠 지금. 어쨌건 간에 그 정청래가 송영길 대표를 부담스러워할 만한 그런 관계에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 뭐 조국한테는 막 특별 면회를 가고 뭐 조국하고는 술도 마시고 이랬으면서 송영길 대표님 면회 한 번은 안 가고 정청래가 그리고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를 않고 전화 통화 한 번은 안 하고 지금까지 이래 왔어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님도 아주 뭐 불편한 그 심경을 공공연하게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아마 정청래를 좀 벼르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송영길 대표와의 개인적 관계를 떠나서 지금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친명 쪽에 어떤 구심점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친명이 뭔가 조직력이 좀 약화돼 있는 이런 형국인데, 송영길 대표가 국회에 복귀를 하면은 어쨌건 간에 친명의 구심점 역할을, 민주당에 복귀를 하면은 친명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명과 친문 사이에 권력 투쟁이, 당권 투쟁이 격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친명 쪽이 이제 송영길을 중심으로 뭔가 재편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복귀를 하면은
그만큼 이제 정청래는 어쨌건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송영길 대표의 복당을 그렇게 환영하는 입장은 아닐 거다. 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건 간에 송영길 대표가 그런데 복당을 선언한 상황이어서 지금 정청래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근데 지금 설 연휴인 상황에 송영길 대표가 이제 먼저 선수를 친 거예요. 복당 자체를 막기는 아마 좀 어려울 거고, 그랬다가는 뭐 진짜 정청래는 나락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뭔가 공천 과정에서 송영길을 좀 배제하려는 이런 행보를 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송영길 대표가 먼저 선수를 친 거죠. 전 잘하셨다고 봐요. 이 정청래하고 친문들이 아예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친명적이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선수를 쳐야 된다. 그래서 아예 계양구에다가 그냥 알박기를 해놓으신 게 저는 잘한 일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데 이제 이렇게 인터뷰까지 해버렸기 때문에 정청래가 저거는 뭐 경선을 안 할 수가 없죠. 뭐 전략공천까지야 모르겠지만은 경선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경선을 사실 한다고 그러면 의미가 없죠. 그 누가 출마를 하겠습니까? 송영길이 계양을에 출마를 한다라는데 뭐 지역 위원장이건 누가 거기 나가가지고 경선을 하겠다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경선해봐야 의미도 없는데.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저렇게 선수를 쳐놓으면은 사실상 이제 전략공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지금 정청래하고 친문들이 하는 짓을 우리가 전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송영길 대표님께서 선수를 친 건 좀 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니까요, 이 언론 보도를 보니까 지금 이사를 벌써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사를 벌써 여기 보시면은 송 대표는 그리고 아무튼 뭐 지금 그 계양구 쪽으로 그 판결이 나오자마자 바로 이사 준비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송영길 대표가 뭐 집도 없으시니까, 전세 살고 있으니까 뭐 이사하기도 쉽지. 그래서 이제 바로 이사를 계양구 쪽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 출마야 뭐 기정사실인데, 이재명 정부를 위해 일하고 싶다. 이거 뭐 자꾸 이상한 게 나옵니까? 이재명 정부를 위해 일하고 싶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재명 정부를 위해 일하고 싶다라는 거는 입각 얘기를 하는 거죠. 입각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계양을 출마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고 송영길 대표가 입각까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뭐 대통령께 어찌 보면은 그 좀 뭐라 그럴까, 러브레터를 보낸 거죠. 이재명 정부를 위해 일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거는 러브레터를 보낸 것이나 이제 다름이 없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일단은 그 6월 보궐선거에서 지금 국회에 재입성을 하고, 아마도 이제 김민석 총리가 당으로 돌아오는 시점에 정부로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총리가 좀 유력해지는 거죠. 총리 자리가 빕니다 지금. 그리고 뭐 소영길 대표가 입각을 한다라면은 외교부 장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외국어도 잘하시고 특히 중국, 러시아 쪽에 상당히 그 인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이런 인물이시기 때문에 그냥 장관으로 간다라면은 외교부 장관인데 그거는 좀 뭔가 격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를 위해 일하고 싶다, 이 메시지는 제가 볼 때는 총리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물론 뭐 대통령께서 최종적인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은 일단 욕심은 있으신 것 같다. 송영길 대표가 총리의 어떤 도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은 있는 것 같고, 대통령께서 이제 뭐 고민을 하시겠죠. 이게 뭐 우민석 좌연길 뭐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 송영길 대표가 삼각편대를 초기에 좀 이루어 왔었는데,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로 오시면은 송영길 대표님은 이제 총리로 가는 것,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 카드가 아닌가, 그죠? 많은 분들이 사실 그런 걱정이 좀 됐잖아요. 지금 당의 상황을 놓고 보면은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를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긴 한데, 또 김민석이 아니면은 정청래를 또 잡을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문제예요. 뭐 박찬대 의원이 출마를 했다가 당대표로 나갔다가 20% 이상의 큰 차이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박찬대보다는 중량감이 있는 그런 인물이 나와야 정청래를 꺾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친명 의원 중에 박찬대 의원보다 무게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인물이 사실은 지금 김민석 총리 한 명이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 한 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김민석 총리가 아니면은 당대표 카드가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어서 김민석 총리는 뭐 꼭 당대표를 나와야 될 그런 형국인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의 향후 이제 정치적인 그 과정, 성장 과정을 고려할 때도 다음 총선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당대표를 하시는 게 김민석 총리 본인을 위해서도 그게 가장 바람직한 경로예요. 그러면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총리 문제인데, 총리는 이제 그래서 뭐 박찬대 의원이 뭐 총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 이제 주신 분들이 많은데, 박찬대 의원은 어쨌건 뭐 인천시장 쪽으로 방향을 지금 정한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총리를 할 만한 인물이 지금 마뜩치 않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님이 총리도 한번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이고요. 법무부 장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웬 법무부 장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송영길 대표님이 변호사예요. 아, 그걸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이 재주가 너무 많아. 송영길 대표는 뭐 5개 국어를 한다고 그러나요? 외국어도 되게 잘하는데 또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 그 여동생 분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죠. 그 집안 전체가 공부를 잘하는 집안이에요. 거기 뭐 사법고시를 패스한 사람이 4명인가? 송영길 대표 집안이 그렇고, 여동생분이 뭐 하버드에선가 공부를 하고, 제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이재명 정부에 지금 또 중책을 맡아가지고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대단히 잘하는 집안입니다. 공부를 대단히 잘하는 집안이고, 송영길도 변호사 출신이다. 뭐 그런 면에서 뭐 개인정보위원장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이시군요. 송경희님이 그 송영길 대표의 그 여동생이 되죠. 이분도 지금 뭐 공부를 잘해서 뭐 역할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법무부 장관을 못할 건 아니다. 근데 꼭 지금 법무부 장관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정성호 장관 잘하고 있는데 뭘 굳이 뭐 교체를 합니까? 그냥 빈자리에 가시면 되죠. 그래서 지방선거 끝나면은 지금 6월 말경에 총리 자리가 빌 수 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님이 이제 그 빈자리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총리를 하게 되면 물론 당대표까지 이제 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송영길 대표가 이제 총리를 들어가게 되면은 대선 후보급이죠. 그리고 저는 그 대선 후보급 정치인들, 큰 정치인들은 부활의 서사가 있어야 큰 정치인이 된다,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건 아니면 물리적으로건 죽었다가 살아와야 그래야 대통령이 되는 거다. 이재명 대통령님도 그 부활의 서사가 완성되면서 이제 승승장구를 해갖고 대통령이 되신 거잖아요. 2번 죽을 뻔 하신 거지. 정치적으로는 이제 체포동의안 가결됐을 때 그때 진짜 죽을 뻔 하셨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으로는 그 테러 당하셨을 때 그때 진짜로 생명을 잃으실 뻔도 한 그런 상황을 겪고 나서 부활을 하면서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서사가 있어야 대선 후보급 정치인이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서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김민석 총리도 부활의 서사가 있죠.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야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활의 서사가 있고, 또 송영길 대표도 3년 동안 그 정치검찰의 탄압으로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가 극적으로 이제 무죄가 선고되면서 부활을 했기 때문에 송영길의 부활의 서사도 완성이 된 거예요. 송영길도. 그러니까 부활의 서사가 완성이 되면은 이제는 체급이 올라간다. 대선 후보급 체급으로 올라간다.
여기에 이제 만약에 총리 일을 맡아서 그것도 김민석 총리의 뒤를 이어서 김민석 총리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총리 역할을 잘 수행을 한다? 그러면은 송영길 대표도 대선 후보급으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뭐 송영길, 김민석, 뭐 박찬대 등등 친명 정치인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 이건 나쁠 게 없다. 친문들은 지금 선의의 경쟁을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선의의 경쟁을 하지 않는 게 문제야. 꼼수를 쓰고 무슨 1인 1표제를 하고 합당을 하고 이러니까 문제지. 아니 조국도 본인의 능력으로 성장을 해서 대선 후보급으로 우리 민주당 당원들의 어떤 지지를 받는다면 그걸 뭐 비난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청래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의 실력과 능력으로 성장을 해서 진짜 유능한 정치인이 돼서 대선 후보급으로 성장한다. 그걸 비난할 이유는 없는 거지. 근데 문제는 친문들은 꼼수를 써가지고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을 억지로 키워주는 이런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에 닦아놓고 대선 후보급 정치인들이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경선하면 되는 거잖아. 많으면 좋은 거잖아. 그거 나쁠 거 없잖아. 능력 있는 정치인들이 많아가지고 막 경쟁을 하면 우리는 행복한 거지. 그거는 행복하잖아. 근데 능력도 안 되는 놈들이 설치니까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조국이니 정청래니 이게 어디 가서 통반장도 못할 사람들이 본인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계파의 어떤 뭐 세력을 이용해 가지고 꼼수를 써서 대통령이 되려고 무슨 농간을 부리고 이런 짓을 하니까 문제인 거지. 지금도 그런 거예요. 사실 이번에 합당도 뭐 합당한다고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것도 없고 합당 안 한다고 또 크게 문제가 될 것도 없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조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질소과자 봉지 그 공갈빵 인간이 뭐 우리가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아무 의미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친문들이 장난질을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임기 초반에 벌써부터 대권 타령하고 당권 타령하고 주접을 떨고 앉아있는 게 꼴 보기 싫은 거지. 그냥 본인들이 열심히 정치해가지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그런 걸 뭘 어떡합니까? 우리 유권자들이 조국이 일 잘해갖고 난 조국 밀고 싶다 그러는 걸 우리가 뭐 억지로 뭐 딴 사람 밀어라 뭐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대통령 임기 시작하는 시점에 털보 앞세워가지고 여론몰이 해가지고 장난질 치고 그리고 당대표 되자마자 지들 연임할 국리나하고 앉아있고 조국 대통령 만들 국리나하고 앉아있고 그걸 위해서 당 내부에 반대가 있는데도 막 무리하게 1인 1표제 막 밀고 나가고 합당 막 밀고 나가고 이런 게 문제지. 자, 아무튼 뭐 송영길 대표의 앞으로의 거취도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